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순복입니다. 오늘은 맹자의 말을 빌어서 나는 효자인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맹자는 그의 저서인 맹자 2류편에 다음과 같은 문장을 남기고 있어요. 문장이 조금 긴데요. 크게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단락은 공자의 제자인 증삼이 그의 아버지가 생전에 살아계실 때 진실상을 차려드렸을 때의 이야기고요. 두 번째 단락은 세월이 흘러서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의 아들 증원에게 밥상을 받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맹자는 이 증삼과 그의 아들 증원의 행동을 비교해서 어떤 것이 진정한 효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장 들어가기 전에 잠깐 증자를 보시면요. 공자의 제자 중에 12등 안에 들어가는 공문 12철 중에 한 명입니다. 인을 중심으로 마음을 수양한다는 내성파의 거두로서 공자의 뒤를 이어 이후 맹자로 연결되는 유가학파의 적통을 잇는 인물이에요. 그에 관한 몇 가지 재미있는 일화들이 있는데요. 특히 그는 유가 내에서 순임금을 이어 두 번째 효자로 일컬어집니다. 아마도 오늘 공부하실 맹자의 문장의 역량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묘하게도 그 증자의 집안은 3대가 모두 아내와 떨어져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직접 자기 아버지의 밥상을 차려드리게 되는데요. 이 3대 간의 그 효를 비교해서 증삼의 효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예문을 통해서 보실 건데요. 이 증삼의 효를 양지의 효라고 하고요. 증삼의 아들입니다. 증원의 효를 양구체의 효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증삼이 그 아버지 증석에게 했던 효와 이 증원이 증삼 자기 아버지에게 했던 그 효를 비교해 보면서 오늘날의 효와 비교해서 공부해 보시는 겁니다. 한 단락씩 보시겠습니다. 첫 단락은 증삼이 그의 아버지 증석에게 어떤 식으로 효를 했느냐에 대한 문장입니다. 먼저 읽어보죠. 함께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증자 양증석 필유 주륙 장철 필청 소여 문유여 필왈 유. 증자, 증삼입니다. 증삼이 봉양했어요. 누구를? 증석, 아버지 증석을 봉양할 때는 필유 주육 반드시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밥상에 술과 고기를 올려놨어요. 부모님 밥상을 챙긴 것을 알 수가 있죠. 장철 필청 소여. 장자는요, 장차. 그래서 미래형을 나타낼 때 장차, 장을 씁니다. 철, 물릴 철이죠. 밥상을 물리는 거예요. 장차 밥상을 물릴 때 미령이기 때문에 이제 진지를 다 드시고 물릴 때 필청소여 반드시 청했어요. 뭘 청했느냐? 줄 곳을 청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물림상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물림상이라고 하면요. 옛날 궁궐에서 왕이 음식을 드시고 남은 것을 그 아래 나인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 외에도 왕 이하 고위 계급이 먹고 남은 음식을 관직의 순서에 따라서 물려 먹었기 때문에 궁중의 점심시간은 2-3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왕 이하 고관 대작들이 먼저 드십니다. 그러고 나서 음식이 남으면 그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그 다음에 관리직이 먹고 또 물리면 그 다음 관리직이 먹고 이런 식으로 해요. 때문에 그 밥 먹는 시간이 그렇게 긴 것입니다. 이걸 물림상이라고 해요. 당연히 성대하게 차려진 음식을 윗전이 다 먹는 것은 예의가 아니었겠죠. 그리고 물림상 받는 것은 큰 신임을 얻는 것이었기 때문에 궁중의 지체 높은 관리들도 남은 음식을 싸가기도 했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남이 먹다 남은 음식을 먹는 것이 굴욕적인 것은 아니었겠죠. 당시 식문화의 한 형태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그 풍습은 평민들에게도 전해져서 집안의 어른이 먼저 드시고 남은 음식을 그 학렬에 따라서 순서대로 먹게 되었죠. 사극 같은 데에서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겠고요. 그 전원일기라는 드라마를 보면 우리 어려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식사했을 때의 모습을 기억하게 합니다.
모두 그런 풍습의 잔재라고 보겠죠. 말하자면 증석 아버님이 식사를 하시고 끝나면은요, 그 물린 밥상을 그 아래 누가 이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줄까요?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버님이 이거는 누구에게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그 밥상이 거기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술하고 고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 그냥 보통의 나물이나 뭐 김치 쪼가리 같은 거는 뭐 주고 말고 할 게 없고, 이 고기 남은 거라든가 이 술 남은 거라든가 그걸 이제 여쭈는 거예요. 누구에게 줄까요? 그러면 문유여, 남은 것이 있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물으면 예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증삼이 증석에게 했던 것에 반해서 증삼의 아들 증원은 어떻게 했는가. 두 번째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증석사 증원 양증자 필류 주류 장철 불청소여 문유여 왈 망의 장이 부지냐 차소위 양구체자야. 증석사, 증삼의 아버지 증석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증원이 양증자, 증자는 증삼이죠. 예, 증삼을 봉양하게 됐죠. 예. 반드시 술과 고기를 드렸어요. 예. 나름대로 밥상을 잘 차려서 드린 거죠.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면 식도가 좁아진대요. 오그라진다는 거죠. 때문에 기름기가 있는 거를 드셔야 목 넘김이 쉽다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를 저희 할머니가 살아생전에 목구멍에 이렇게 음식 넘기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저희 어머니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반드시 술과 고기를 드렸는데 장철 이제 밥상을 물릴 때예요. 장차 막 물릴 때 불청소여 청하지를 않았어요. 줄 곳을 청하지 않아. 예. 옛날에 증삼은 아버님 남은 것을 누구에게 드릴까요?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줄 것을 묻지를 않는 거예요. 남은 음식을 누구에게 주는가를. 예. 문유여, 오히려 이제 증자가 남는 것이 있느냐 하고 물으면 왈, 망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필청소여, 불청소여. 요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증삼이 그 아버지 증석에게 했던 필청소여 그거와 증원이 증삼에게 했던 불청소여 이게 어떻게 다른가 이거죠. 예. 증원이가 왜 증삼 아버지에게 묻지도 않고 그리고 또 있느냐 하고 물으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뭐냐. 예. 자기 맘대로 하는 거죠. 남은 게 있든 없든 남은 게 있으면 뭐 자기가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거지 묻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맹자는 설명을 하기를 장이 부지냐 그랬습니다. 장차 앞으로 그것을 가지고 남은 음식을 가지고 부지냐 다시 진상 올리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남은 음식이 있으면 누구 주면 또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 어머니들 여자분들 밥상을 많이 차려보셔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저도 반찬을 만들면 저희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은요 제가 잘 안 먹죠. 왜냐 그걸 제가 다 먹어버리면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때문에 저는 저희 남편이 좋아하는 것을 안 먹습니다. 이게 그거예요. 그걸 다시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소위 양구체자야. 이것은 이른바 말하는 바, 그죠? 바소고요. 말하는 바, 양구체, 입과 몸을 봉양하는 자이다예요. 이 사람은 이른바 입과 몸을 봉양하는 자이다. 예, 여기서 이 양구체를요, 구자를 빼고 그냥 양체라고도 합니다. 몸을 봉양하는 거라는 거예요. 뜻은 봉양하지 않아. 아버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당신이 다 잡숴버리면 그 다음 사람이 못 먹잖아요. 아랫사람이. 하니까 일부러 남기는 거예요. 차마 다 못 드시고 이거 남은 것은 누구에게 줘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데 묻지 않고 그냥 밥상을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하고 싶은 것인지 뭐 무슨 걱정이 있는지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저 그냥 밥상 올려서 밥상 올렸네, 네, 잡수셨네 이거죠. 그냥 몸만.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요, 그냥 30대 밥만 드리고 아프면 그냥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그거 위에는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양체. 지금 이것도 안 해서 다들 지금 시설에다가 모시는 게 이제 다반사 아닙니까?
옛날에는 그 시설에 모시는 거를 뭐 서로 시시하면서 부끄럽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뭐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이 더 잘한다는 거죠. 시설에서 무슨 양지를 하겠습니까? 부모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신경 쓰겠어요? 그저 때 되면은 모이 주듯이 밥 갖다 주는 게 그거 다죠? 그걸 잘한다는 거죠, 이 자식들은. 그러나 부모님은 그게 아니죠. 비록 못 먹더라도 자식들 얼굴 한번 보고 싶고 손주 얼굴 한번 보고 싶고 그거 아닙니까? 이 맹자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증원의 그 아버지 증삼에게 했던 것은 양채다. 30대 진지는 올렸지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딱 거기까지. 난 아버님에게 할 도리는 해.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소위 양채하는 자이다예요. 그 다음 셋째 달라면요. 약증자 즉 가위 양지야. 사친 약증자자 가야. 약증자 즉 증자와 같으면 즉 증자와 같다면 즉 가위 말할 수 있어. 뭐라고? 양지 뜻을 봉양한다. 부모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를 기르는 이 기를 양입니다. 뜻을 부모님의 뜻을 길러주는 라고 말할 수 있다. 잡수는 거 보면 아버님이 저 음식 참 좋아하시는데 저걸 안 드시는구나. 저거를 누구 주고 싶어서 저러시는구나. 라든가. 그렇죠? 그럼 여쭈어서 아버지가 이거는 손자 누구에게 줘라. 그러면 내 아버님이고 이 아버지가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그렇죠? 당신은 누구 주고 싶어서 그걸 남겼는데 그리고 또 남은 음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없다 그러니 누구를 주라고 하겠습니까? 아무 결정권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저 떼떼주는 밥이나 그것도 고마워서 잡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니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사친약 증자자 가야. 그렇습니다. 섬길사자죠. 일사라고도 하지만요. 섬길사예요. 동사로는 친은 친할 친, 부모를 말합니다. 사친, 부모를 섬기기를 약, 뭐뭐와 같이, 누구처럼? 증자와 같이 하는 것이 가야, 마땅하다. 옳다, 옳을까죠? 옳다. 한번 다시 해볼까요? 약, 증자, 즉, 가위, 양지야. 증자와 같다면, 즉, 말할 수 있어. 뭐라고? 양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부모님의 뜻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친, 부모를 섬기는 것을 증자와 같이 하는 것이 옳다. 맹자가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거죠. 증자와 같이 하는 것이 양지이고 증원과 같이 하는 것은 양구체. 요즘 세상에는 그야말로 양구체도 못해요. 그죠? 정리하면요. 양지는 뜻을 길러드린다. 뜻을 섬긴다. 양구체, 입과 몸을 길러준다 해서 몸을 섬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담을 한 말씀 해드리면요. 재미있는 것이 어렸을 때 부모가 엄하고 좀 무섭게 스파르타식으로 다룬 집의 자식들이 그렇지 않은 집의 자식들보다 효도를 한다는 식의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 어렸을 때 엄하게 가르친 자식들은요, 그 엄함이, 그 두려움이랄까, 그 조금 심하면 공포심이랄까, 그런 것이 그 평생 간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그 부모에 대한 그 공포심에서 부모에게 의무적으로 효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조금 이해가 가는 게 엄하게 자란 자식들이 오히려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것 같아요. 각각의 경우가 다르고 좀 이런저런 생각을 좀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효도를 좀 받고 싶으신 분들은 자식들을 좀 엄하게 키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왕에 양지라는 뜻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반해서 양신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효에 대해서 보셨다시피 부모님의 한정해서 효로 이 양지의 뜻을 풀었는데요. 이 양지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뜻을 기르는 거예요. 뜻을 기르는 건데 이것은 세상과 관련된 행동, 그런 행동을 하게 하는 이성적인 정신을 기르는 것을 양지라고 해요. 내가 이 다음에 세상을 좀 바꿔보겠어 라든가 혹은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할 거야. 자기의 포부를, 자기의 그 희망사항, 자기의 그 바람, 이런 뜻을 기르는 것, 이것을 양지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네 꿈이 뭐니? 라고 말할 때 나는 이런 꿈이 있어. 그 꿈을 향해서 기르는 것이 양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머리와 관련된 정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양신이라는 게 있어요. 양신은 이 말 그대로 신적인 정신을 기르는 거예요. 세속을 벗어난 태도예요. 세속에서 벗어나서 초탈하는 신적인 정신을 기르는 것을 양신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세속에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양지고요. 이 세속을 벗어나서 초탈한 정신세계를 기르는 것을 양신이라고 해요. 이상으로 등3의 효와 별개의 의미로 쓰이는 양지와 양신까지 살펴보았는데요. 힘써 자신의 뜻을 기르고 신성을 길러야 하듯이 부모님의 뜻을 존중해서 부모님 살아실 때 섬기길 다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